자, 근현대사 보겠습니다. 근현대사. 자, 흥성대원군은 여러분 정확히 1863부터 1873까지 권력을 잡습니다. 써주십시오. 예, 외우셔야 됩니다. 1863부터 1873까지 정권을 잡았다. 자, 밑에 2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2번. 자,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과감한 인사정책을 폈다. 자, 당파에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잠깐 왼쪽으로 가죠. 세도정치 때 뭐 중심이었죠? 비변사. 그래서 왕과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었죠. 흥성대원군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비변사를 폐지하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비변사 갖고 있던 정치 기능은 의정부에 주고 비변사 갖고 있던 군사 기능은 삼군부에 줘서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그래서 전제 원권을 강화하였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대전회통 육종조례를 만들었고, 자, 황공의 문란 중에서 가장 심했던, 자, 삼정의 문란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황공의 문란이었죠. 그래서 황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정리하는데, 우리 서원의 3분의 1을 정리했던 사람 누구죠? 그 왕은 살림을 부정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표하는 살림을 부정하기 위해서 서원의 3분의 1을 폐지했죠. 영조입니다. 영조. 나머지는 흥성대원군이 폐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균역법에서의 결작은 양반한테 걷는 거야, 지주한테 걷는 거야? 지주. 이제 양반도 군역을 부담합니다. 호포법.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정과 당백전을 만들었는데, 당백전은 여러분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돌아다니니까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지도 보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은 여러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써주십시오.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합니다. 이 장소가 연해주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다가 얼지 않는 항구 블라디보스토크를 만들죠. 얼지 않는 항구죠. 동방을 격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얻었습니다. 이제 1860년부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국경선을 맞대는 겁니다. 흥성대원군은 몇 년에 집권하죠? 63년. 흥성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프랑스랑 손을 잡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다 소문이 난 거야, 유생들한테. 그래서 유생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병인 박해죠. 그러자 나중에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게 병인 양요입니다.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미국 상선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미국 상선인데 얘네들이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십시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썰물이 빠지잖아요, 대동강이. 서해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겠죠. 썰물이 빠져서 배가 멈춰버리자 주민들이 다 죽여버려요.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신미양요. 자, 흥성대원군은 자, 통상수교를 거부했죠. 그러자 이제 오페르트를 시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오페르트를 시켜서 덕산에 있는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헤칩니다. 시체를 미끼로 해서 통상수교를 요구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실패해요. 왜냐면 흥성대원군이 여러분 이거를 산소를 뺏은 겁니다. 여기다가 아버지를 묻으면 자식 중에서 왕이 나온다. 근데 진짜로 왕이 나왔죠.
근데 흥성대원은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묶고 시멘트로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페레트가 실패한 거죠. 비록 실패했지만 이걸 알자 이제 흥성대원과 유생들이 서양을 더 배척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 좀 알아두세요. 제너럴 셔머너는 강화도로 왔습니까? 평양성으로 왔습니까? 평양. 병인양후 신미양후는 강화도. 오페르트는 충청남도 덕산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아셔야 돼요. 병, 제, 병, 오, 신. 줄임 뭐가 됩니까? 병신. 병제병오신, 병제병신,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오페르도 사건, 신미양요. 연도는 하나만 하면 돼요. 병인박해가 1866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악마의 숫자가 뭡니까? 666이죠. 이 악마들이 흥성대원한테 저 선교사들이 악마니까 죽여. 그러니까 그래 씨발 죽여버리자. 악마의 소리를 듣고 666 악마의 소리를 듣고 흥성대원이 선교사를 죽인 거죠. 병제병신, 병제병신, 병인양요, 제너럴 셔머너,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오페르토 사건, 신미양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프랑스, 미국이 쳐들어오네요. 쳐들어오는데, 자,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하나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싸운 사람이 누구야? 한성근, 어제원, 양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셋 중에서 누가 어메리카랑 싸웠다? 누가 어메리카랑 싸웠어? 어제원. 자, 어제원은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싸웠대요. 그림처럼. 이때 이 어제원이 장수, 숫자 깃발을 들었는데 이것도 뺏겼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얼마 전이 아니야. 기억도 안 나네. 그때 영구 임대 형식으로 이 장공 깃발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어제원의 깃발이. 그래서 이 깃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중에서. 여기 나오죠. 어제원 장군기를 약탈한 미국의 버스. 그래서 2007년이구나. 2007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 참, 넘기지 말고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너무나 중요하죠. 외교장국 도서. 병인양요 때 외교장국 도서 뺏겼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영구 임대홍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흥성대원이 몇 년 동안 집권한다고? 63에서 73. 그럼 그 이유는 누가 집권하는 거야? 민비가 집권하는 겁니다. 민비가. 자, 여러분 흥성대원하고 민비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았죠. 예. 민비가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똥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민비는 서양 의사를 불러서 찌르려고 했는데 흥성대원이 막아서 죽습니다. 민비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순종이죠. 순종은 성적 기능이 없었죠. 자식을 못 낳았죠. 자식들이 다 불행해요. 민비는. 자, 흥성대원 친구는 보수입니까? 개화입니까? 이 사람은 통상수요를 거부했으니까 보수죠. 그럼 민비는 누구랑 손을 잡겠어? 개화 세력과 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비가 집권한다. 그러면 보수의 시대가 온다? 개화의 시대가 온다? 개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치는 거예요. 이쪽을 치는데 이쪽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라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네. 그래서 갈라놓기 시작하는데 갈라집니다. 왜? 보수는 흥선과 왜 친하죠? 흥선은 개항을 합니까? 통상수교를 거부합니까? 통상수교를 거부했으니 보수가 좋아하죠. 근데 둘 사이가 갈라져. 왜? 서원을 실패해서. 그래서 갈라진 틈을 타서 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이쪽을 칠 때 가만 내버려 둔 거야. 왜? 서원 실패했으니까. 근데 민비가 집권하자.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개항. 그러니까 후회하는 그림들입니다. 예. 여러분 왜 73부터 민비의 시대가 오냐면 명분은 이거야. 고종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합니다.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하지만 실제로 누가 집권하는 거다? 민비가 집권하는 거다. 네. 자, 이제 민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1876년 이제 드디어 개항을 합니다. 왜? 흥선의 시대가 아니라 민비의 시대니까. 자, 보수적인 흥성대원군이 물러났어요. 민비가 집권하니 보수가 집권한다, 개화가 집권한다? 개화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지역이 맺어. 또 하나의 원인은 일본이 협박을 했어요. 오니오 사건.
일본의 함대 우니호가 우리나라 와서 대포를 뻥뻥 쏘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포함외교라고 그래요. 대포를 뻥뻥 쏘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개화파는 실학의 영향도 받았지만 청해 양모운동도 영향을 받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개화파는. 자, 양모운동은 뭐냐면 써있죠. 동도속입니다. 제도와 사상을 수용하지 않고 기술만 수용하는 거야.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거죠. 청해 양모운동은. 근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제도와 사상까지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청일전쟁 때 일본은 대포 5발 나갈 때 청나라는 2발밖에 안 가요. 그게 뭐다? 청나라는 기술만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와 사상을 수용하지 않고 기술만 수용했기 때문에. 예. 자, 우리나라 개화파는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갈라지는데 급진개화파는 친일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 온건개화파는 친청입니다. 자, 민비는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민비는 개화랑 손을 잡았는데 급진개화랑 손을 잡는다? 온건개화랑 손을 잡는다? 온건개화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온건개화가 이제 개항을 하는 겁니다. 급진개화는 박윤효가 있죠. 서재필도 있고 김옥균도 있고. 근데 우리 직원이 좀 오버했어. 애가 아들이고 애가 아빠입니다. 근데 아빠가 나이가 어리죠. 박윤효가 아빠한테 공을 갖고 와요. 아빠 가운데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장난하니? 아무 데나 찍으면 가운데잖아. 맞아요, 아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나 찍어도 중국입니다. 친청하지 말고 친일하자 하는 거죠. 예. 아빠가 더 어려요. 그죠? 예. 자, 개화 정책은 여러분 거의 다 온건이 하는 겁니다. 급진이 하는 건 딱 2개예요. 여러분, 급진은 다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갑신정변을 급진이 일으키죠. 여러분, 급진이 온건 쑤시는 게 뭐죠? 급진이 온걸 막 쑤시는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때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게 김옥균인데 34살이에요. 서수필은 18살이고. 예. 그럼 이 젊은 애들은 속도에 민감하겠죠. 항상 핸드폰 새로 나오면 누가 삽니까? 어린애들이 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속도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우편과 편지는 급진이 만들어요. 신문 누가 만들어? 방문국. 편지 우정국. 요 2개만 급진이 만들고 나머지는 다 온건이 합니다. 근데 신문, 편지 이런 것들은 속도잖아. 퀵 서비스. 그죠? 네, LTE 이런 거 등장하면 급진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방문국 우정국만 급진, 나머지는 다 온건. 우리나라 개화 정책은 민비와 온건이 한다. 자, 강화도 조약 때 3가지 항구가 개항됩니다. 자, 여러분 부산부터 보죠. 부산은 무슨 목적으로 개항할까요? 일본과 가까우니 경제적 목적이죠. 인천은 서울과 가까우니 정치적 목적이죠. 원산이 중요합니다. 자, 원산은 왜 개항한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목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주력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죠. 원산 앞바다 있잖아. 나중에는 요 섬까지 강탈합니다. 1905년에 독도도 왜 강탈했다? 요 항구를 견제하려고. 알겠죠? 네. 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원산도 개항했고 1905년에 독도도 강탈하죠. 자, 3번.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네요. 치해법권과 해안측량권 때문에 그래요. 치해법권은 뭐냐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된다, 일본 법으로 적용된다? 일본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다는 것도 불평등 조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도표부터 보죠. 자,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일본은 조선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자, 누구의 간섭부터 배제해야 됩니까? 청의 간섭부터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고 그 다음에 해안측량권과 치해법권은 불평등 조약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주 보십시오. 강화도조약을 맺고 부속조약도 맺어지고 통상장조도 맺어져요. 이때는 여러분 관세가 없고 양곡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80,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몇 년이에요? 이때는 76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83년이 되면은 이때는 여러분 관세가 있고 방공령의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관세가 없었고 방공령의 근거 조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산업화가 되잖아. 일본은 산업화가 되니까 일본 애들이 막 쌀을 막 사가요. 그럼 우린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방공령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방공령의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근데 83년부터 관세가 나오고 방공령의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76년에 없었다는 거죠. 자, 밑에 2번 첫 번째 보십시오. 2번의 첫 번째. 여기 바로 밑줄 보시면은 자,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민수호 통상조약. 몇 년입니까? 82년이에요. 82년. 예. 여러분 이때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최국대우가 나옵니다. 최국대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와 맺으면 우리나라는 조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와 맺으면 우리나라는 조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미국한테는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근데 나중에 프랑스한테는 은까지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럼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난 거죠. 그럼 미국은 저절로 은까지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게 최국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최국대우가 있어 없어? 이때는 최국대우가 없습니다. 76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국대우는 미국과 수교를 맺었을 때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83년이죠. 1번. 조민수호 통상적 이유죠. 그러면 일본도 83년 가서 최국대우가 생깁니다. 미국이 최초입니다. 최국대우는. 82년에 여러분 미국이 최국대우가 생겨. 그러니까 일본도 83년 가야 최국대우가 생깁니다. 알겠죠? 저 좀 보세요. 이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76년에는 관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관세 있습니다. 왜? 써주세요. 미국 거기다가. 미국은 관세가 있었어요. 조민수호 통상조약 때 관세가 나옵니다. 미국과는 관세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도 관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최국대우가 있었어 없었어? 76년에는 없었죠. 근데 82년 조민수호 통상조약에서 최국대우가 나오니까 일본도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때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앞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미국과 수교를 맺은 거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6년에는 관세가 없고 방공령 근거조항이 없고 최국대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83년에는 관세가 나오고 방공령 근거조항이 나오고 최국대우가 나옵니다. 두 개 구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민수호 통상조약에서 정말 중요한 말 또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거중조항. 이건 뭐냐면 좋은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치면 조선 누굴 도와준다? 일본이 조선을 치면 미국은 조선을 도와준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프통상조약 정말 중요하죠. 예, 이때 카톨릭 포교가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18세기부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도 1886년 돼서야 수교를 맺는 이유는 프랑스가 계속 카톨릭 포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자, 여러분 민비가 강화도정을 맺은 게 몇 년이죠? 1876년이죠. 자, 1876년에 강화도정을 맺었지만 민비의 개화 정책은 여러분 81년부터 시작됩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81년에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통리기마음을 만듭니다. 이게 개화의 중심기구예요.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그 신식군대가 별기군이죠.
자, 그리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샬단을 파견하고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했고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수신사는 정부 대 정부로 파견한 거예요. 외교관을 파견한 거라면 조사샬단은 그게 아니라 몰래 민간인을 보내서 일본이 얼만큼 발달했는지 본 거예요. 왜 몰래 파견했냐면 이걸 파견한 걸 알면 위생들이 반발할까 봐.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일본의 선진문물을 배우고 가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줬다? 신사 유람단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몰래 파견된 겁니다. 민간인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수인사는 외교관이 간 거고 조사시할 때는 민간인이 일본의 선진문물을 보러 간 거예요. 청나라는 영사, 미국은 보빙사죠. 자, 이젠 여러분 이 별기군이 만들어지니까 99군대가 여러분 원래 99군대가 5군형이었죠. 5군형이 2형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조선 정기는 뭐였죠? 5위. 후기는 5군형. 개항하면 2형이 됩니다. 별도로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81년으로 고쳐주십시오. 81년으로 고쳐주시고 80년도 맞긴 맞아요. 예, 음력 양력의 차이가 있는데 81년이 더 정확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됩니다. 서구 문물을 수용하자는 거야, 배척하자는 거야? 배척하자는 거죠. 자, 양반들 중심입니다. 자, 1차 위정척사운동은 척화 주존론으로서 이항로 중심입니다.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부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2차는 최익현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겁니다. 외항일체로서 서양과 일본은 가뜩해다. 보세요. 도끼 들고 갔어요. 왕 앞에. 이 상소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도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도끼 들고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료 외우셔야 됩니다. 일본은 서양과 한 무리입니다. 예, 일본과 수교를 맺으실 거면 이 도끼로 제목을 치소서. 자, 3차 위정척사운동은 이만손과 홍제학입니다. 이만손은 좀 써주세요. 이만손은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은 경상도를 얘기하죠. 예, 경상도. 예. 경상도에서 10,000명의 위생들이 상소를 썼어요. 누굴 중심으로? 예, 이만손을 중심으로.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 황준산의 조선책략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황준산의 조선책략이 뭐냐면 날개 부분 좀 가주십시오. 날개 부분 가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나오죠. 지금 청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청나라는 여러분 날개 부분에 왼 위에 청나라는 계속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어. 청나라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권유하는 거죠. 누구랑 수교를 맺어라? 미국과 수교를 맺어라.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라. 그래서 황춘선의 조선책략이 들어오자 이 이만선과 홍제학이 어떻게 한다? 반대하는 겁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안 된다. 반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위정척사운동은 뭐다? 척화 주존론. 프랑스, 미국과 수교를 맺자 싸우자. 그 다음에 2차 위정척사운동은 강화도 지역을 맺자 맺지 말자. 3차는 뭡니까? 미국과 수교를 맺자 맺지 말자. 이만손과 홍제학입니다. 홍제학은 연락에 반대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 사료 내우셔야 됩니다. 미국은 본래 우리와 모르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우리의 위신을 손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소가 잡아당기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사람 뼈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칼로 반을 도려내놓고 잡아당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갈비를 먹으려고. 자, 이모곤란. 얘가 99년이죠. 이형. 다음 페이지. 여기 별기군. 누구만 월급자? 별기군만. 그래서 선해청을 습격합니다. 선해청은 여러분 원래 써주세요. 대동법을 위해서 나온 기구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 대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를 장악합니다.
조선 후기 최대의 중심 기구는 선해청입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쌀을 뺏어오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죽입니다. 일본 애들을. 예, 그리고 궁궐에 난입해서 민씨 세력을 척결하는 거죠. 왜? 이 별기군 만들고 개항한 사람 민비야 흥선이야. 민비잖아. 민씨를 죽이죠. 5번 민비는 연락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흥성대원군을 추대합니다. 이거 다 흥성대원군이 조종한 거예요. 구식군인들을 이용해서 민비를 치려고.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누굴까요? 아침 밥 사드릴게요. 누굽니까? 누구다? 4번입니다. 구식군인만 참여한 게 아니라 도시 빈민층도 참여합니다. 네. 자, 민비는 도망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비는 도망가서 청나라를 부릅니다.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가 진압합니다. 이모곤란을. 그리고 청나라는 자 이모곤란을 조종한 사람이 누구죠? 흥성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납치합니다. 예. 여러분 민비는 청나라를 3번 부릅니다. 이모곤란 때도 불렀고 갑신정변이 뭐죠? 급진개혁파가 누구야? 김옥균이죠. 김옥균이 민씨와 옹건개혁파를 수신게 갑신정변입니다. 우리나라 개화 정책은 옹건이의 급진이에요. 옹건, 급진이 열받잖아. 그래서 수신게 갑신정변이죠. 이때도 또 민비가 청나라 불러서 김옥균을 진압합니다. 이모곤란 몇 년입니까? 82년이죠. 갑신정변 몇 년입니까? 84년이죠. 1894년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켜요. 이때도 또 부릅니다. 민비가 청을 3번 부른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 왼쪽 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위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발단. 별기군을 우대하고 구식군인을 차별해서 일어났어요. 경과. 흥성대원군이 조종했다고 그랬죠.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고 자, 민비가 만들었던 통리기마문, 별기군 이런 것들 다 폐지하고 오운용을 부활합니다. 근데 청나라가 개입해서 흥성대원군이 납치되고 민비가 다시 집권합니다. 3번. 이걸 누가 진압해줬어? 청이 진압했죠. 그래서 청나라의 고문들 위안스카이, 밀렌도르프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고 4번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젤보포정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4번째 그림 보세요. 구식군인들이 어딜 쳐들어갑니까? 공사관. 이때 공사관 피해 봐 안 봐? 봐요. 배상금 지불하는 게 젤보포조약입니다. 지금의 인천이죠. 자, 그리고 또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젤보포조약으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했다. 즉 일본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에게 특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에게 여러분 수륙이 뭘까요? 륙이 뭐야? 수가 뭐야? 수가 개항장. 륙이 뭐야? 서울. 개항장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 때 3가지 항구를 개항하죠. 개항하는데 보세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육지고 자, 일본인들은 활동 지역이 딱 설정이 됐어요. 여기를 조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무역 활동을 어디까지밖에 못한다? 십리밖에 못합니다. 십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간행이정이라고 합니다. 조개에서 십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여러분 인천의 서울까지는 100리입니다. 그러면 청나라 일본 상인은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조선 상인을 매개로 했던 거죠. 조선 상인을 매개로 중개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조선 상인 잘 나가 못 나가?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객주 여가 그런 애들 배웠죠. 객주 여가 보부상들이 잘 나가요. 처음에는. 왜?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청나라 일본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청나라 상인이 드디어 갑니다.
뭐 때문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몇 년부터? 82년부터. 자, 일본 상인은 83년부터 서울에 진출합니다. 그러면 조선 상인은 몇 년부터 몰락하는 거야? 82년부터 몰락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수는 개항장이에요. 개항장에서 심리까지죠. 뿐만 아니라 류, 서울까지도 가게 했다. 그래서 82년부터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직접 가니 이때부터 조선 상인의 중개무역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써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갑신면 나오자. 그 전에 여기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지금 개화정책은 온건이에요, 급진이에요? 온건. 급진 열받아, 안 열받아? 특히 어린애들이잖아. 어린애들이 열받으면 무섭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급진이 만든 거 딱 두 개. 신문이 뭐예요? 신문 만드는 데가 방문국, 편지 배달하는 데가 우정국. 이 두 개가 급진 거야. 그래서 온건개화파를 우정국에 부릅니다. 그래서 다 쑤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쑤신 다음에 90도로 돌려야 되는데, 이 쑤신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 쑤신 다음에 90도 돌려주는데 애들이 다 그런 걸 몰랐어. 다 쑤었다가 뺐다, 쑤었다가 뺐다 그래서 다 살아납니다. 특히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 나 어떻게 꼬매는지 알아요. 그래. 나 어떻게 꼬매는지 알아요. 알렌이 나타나. 그래서 다 꼬매줘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비가, 이게 보세요. 민비의 사촌 동생입니다. 민영이. 민영이인데, 제가 좀 약간 여러분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김옥균한테 칼 맞았어요. 민비의 사촌 동생 민영이에게. 보세요. 뭐 이렇게 나왔잖아. 막 튀어나오고 막 그렇죠. 이거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매는지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마워서 민비가 병원을 세워줘요. 그 병원이 처음에 광해원이 되었다가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됐죠. 광해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좀 밑에 써 있죠. 여기 운산. 운산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알렌이. 너무 금이 많으니까 내 금 건들지 마, 노터치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했다. 역시 여러분, 역시 또 민비가 청을 부릅니다. 그래서 청이 진압해서 청이 와서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김옥균은 이렇게 보세요. 다리 두 개, 팔 두 개 갈라졌죠. 능지처참을 합니다. 왜? 자기 사촌 동생을 칼로 찔렀잖아요. 네. 그래서 김옥균은 단지 곱창이 나오겠는데 민비는 다 잘라버립니다. 목, 손발 두 개. 실패합니다. 뭐 김옥균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 어떻게 그렸냐면 서재필, 김옥균 사진들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다 덧칠을 한 겁니다. 서재필, 박용혁, 김옥균, 박용혁, 서재필. 서재필이 이때 18살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있죠. 이렇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가족까지 처벌받아. 그래서 서재필의 부모는 음독 자살하고 와이프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1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서재필 불쌍하게 살죠. 그래서 미국 가서 나중에 뭐합니까? 의사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를 했다. 미국 간호사다가 다시 우리나라 와서 나중에 독립협회를 하죠. 미국 박사 출신 누가 있습니까? 2명 있죠? 프린스 리와 필립 제이슨. 이승만은 왜 프린스 리야? 양녕대 후손이니까. 서재필은 거꾸로 해보세요. 필제에서 필립 제이슨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미국은 서재필과 이승만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요. 누구를 할까? 그랬는데 둘 다 우리나라 옵니다. 근데 이승만이 갑자기 서재필을 화장실로 데려가. 5분 만에 서재필이 도망가요. 무슨 대화인지 몰라 아무도.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미국에서 간호사를 했다는 건 프린스 리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 계속 거기서 깝죽대면 간호사라는 걸 일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을까. 서재필은 도망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프린스 리가 되죠. 자,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전 페이지 가시면 자, 갑신정변 보겠습니다. 자, 이모곤란을 누가 진압했어요? 청의 내정 관습이 심화되고, 예,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이때 친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꾼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온건이 급제를 무시해 안 무시해? 엄청 무시하는 거야. 이 어린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수업 시간에 좀 무시하죠, 학생들을. 근데 어린애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면 학생들은 진짜 무섭죠, 어린애들. 제가 화장실 갈 때 막 벽돌을 찍을 수도 있고 무서워요. 이 어린애들이 차가운 돌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온건이 무시하는 거야, 막. 마침 베트남 문제를 놓고 베트남을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청나라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군대가 베트남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죠. 이때가 기회다 하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예. 자, 2번 우정부 개국 축하연 때 온건을 불러서 수십니다. 하지만 3번 청해 무력 개입으로 실패해요. 4번 그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모곤란은 뭐예요? 이모곤란 결과 제물포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령이 맺어졌다면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한성조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텐진조약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청나라 일본이 둘 다 빠진다. 두 번째는 한쪽이 출병하면 동시에 출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둘 다 빠진다. 둘 다 출병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1894년 청일전쟁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민비가 누굴 불러요? 청을 불러. 자, 민비 요청으로 청이 세 번째로 출병합니다. 그러면 일본도 텐진조약의 근거에 의해서 출병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청일전쟁의 근거 조항이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가 없었죠. 지배층 위주에서 일어난 거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의가 있죠. 왜? 최초로 입헌군주제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최초로 입헌군주제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 개화당이 마련한 14개조 정강을 보겠습니다. 개화당이 마련한 14개조 정강을 보면 자, 1번 흥성대원을 빨리 귀국시켜라. 흥성대원이 이모곤란때 납치됐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별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중요합니다. 별표.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한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왕은 있어 없어요 여기 지금? 왕은 없죠. 여러분 왕권을 제약하면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가 뭡니까? 군주가 통치한다는 거야? 군주는 군림하되 앉아만 있는다는 거야?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왕권을 제약하는 게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대신과 첨차는 왕은 빼고 대신과 첨차는 모여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니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좀 알아주세요. 9번. 보부상은 항상 정부랑 친합니다. 정부랑 친해요. 보부상들은.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보부상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 주잖아. 그럼 정부가 아무나 주겠어 안 주겠어 그 권한을? 안 주겠죠. 정부랑 친한 애들만 주겠죠. 항상 보부상은 친정부적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보부상들을 챙겨주려고 정부가 83년도에 만들어준 관청이에요. 여러분 왜 정부가 83년도에 보부상을 챙겨주려고 만들었을까? 83년부터 일본 상인이 서울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위기에 빠지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82년에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진출했고 83년에 일본 상인이 서울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객주하고 보부상은 82년, 83년부터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챙겨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없애자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체크한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재정의 일원화를 추구했죠. 호조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 예. 자, 다음 페이지. 조로 비밀협약이 맺어지려고 합니다. 자, 조로 비밀협약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오타 좀 있습니다. 오타. 86이 아닙니다. 86이 아니라 85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러시아가 이 연해주를 차지한 게 아까 몇 년이었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이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여기까지 진출하려고 그래요. 이 원산 있는 곳, 이 원산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양흥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을 꼬시는 거야. 조선 군대를 근대화 시켜줄 테니까 여기를 달라, 러시아한테. 이게 바로 조로 비밀협약입니다. 그래서 물론 맺어지진 않아요. 청나라가 방해합니다. 청나라가 방해해서 맺어지지 않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 조로 비밀협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거이 이 사실이 영국까지 간 거예요, 소식이. 그러면 이제 영국도 긴장되는 거야. 러시아가 처음 남짓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러자 부들러 6일준이 둘 다 꺼져라. 아우 러시아, 영국 다 꺼져. 우리는 중립을 지킬 테니까 다 꺼져라. 중립파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85년에 세 가지 사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조로 비밀협약, 거문도 사건, 중립파론. 자, 조로 비밀협약은 러시아가 영흥만을 가지려고 한 거야. 물론 맺어지진 않았어요. 청나라의 방해로. 예. 근데 이걸 알고 러시아가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부들로와 유길준이 둘 다 꺼져라. 우리는 중립을 지킬 테니까 중립파론이 나옵니다.